점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같이 일해서 너무 좋았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아쉽네요. 이연아, 나도 너랑 일해서 너무 재미있었어. 네가 일을 너무 잘해서 매니저를 추천했는데 잘 돼서 다행이다. 다 점장님 덕분이죠. 영화관이 좀 가까우면 좋을 텐데 하필 강원도 쪽이어서. 강원도 올 일 있으시면 꼭 놀러오세요, 점장님. 그럼 당연하지. 남편이랑 한번 갈게. 좋아요. 같이 오시면 제가 팝콘이랑 먹을 거 엄청 서비스로 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새로운 지점 가서도 열심히 잘하고 다음엔 같은 점장으로 보자. 아유,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점장님도 건강하세요. 또 연락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여기야 여기.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오랫동안 우리 영화관에서 알바했던 친구가 그만두는 날이라 송별회 하느라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형수님 늦으신다 해서 식사는 먼저 했어요. 2차로 안주 시키려고 하는데 뭐 드실래요? 뭐예요? 그새 셋이서 술 한잔 하신 거예요? 당연히 술 한잔 해야죠. 형님도 얼른 앉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 주종을 제가 모르고 있네요. 뭐 드실래요? 소주, 맥주, 아님 소맥? 저는 피곤해서 술은 됐어요. 서방님이랑 동서는 술 좀 하시나 보다. 저야 뭐 워낙 옛날부터 술을 좋아했으니까요. 말씀드린 적 없나? 저희가 술 먹다가 눈 맞았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이 얘긴 처음 듣네. 재미있다. 처음 듣긴? 내가 이 둘이 소꿉친구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소꿉친구인 건 아는데 다른 건 들은 게 없어서. 형님, 얘가 저 엄청 쫓아다녔어요. 원래는 제가 먼저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얘가 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저 좋다니까 저는 흥미가 떨어지대요. 그때쯤에 다른 오빠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술 먹다가 둘이 실수를 해버렸지 뭐예요. 아이쿠, 그게 결혼까지 온 거예요? 당신도 참 형수님 앞에서 별얘기를 다 하네. 예, 뭐 그렇게 됐어요. 친구였던 세월부터 치면 진짜 오래된 사이겠네요. 완전 가족이죠, 가족. 얘가 완전 꼬맹이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최소 20년은 넘었죠? 징글징글해요, 아주. 그래도 너무 신기하네요, 드라마 같고. 왜 같은 동네에 살던 소꿉친구끼리 첫 연애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는 그런 스토리요. 형수님 다 좋은데 드라마를 너무 보신다. 그런 드라마처럼 막 설레고 그러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눈 팔았냐? 야, 한눈을 팔긴 뭘 팔아. 형수님 오해하신다. 오해는 무슨 오해. 한눈 판 거 맞으면서. 형님, 얘가 이래요. 나중에 저희 싸우면 절대 얘 편 들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뭐 괜찮아요. 저도 가끔 눈 돌아갈 때 많거든요. 네? 저희 둘 다 서로 첫 연애인데 결혼까지 일찍 해버려서 짜릿한 연애 경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나이 들고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거 있죠? 동서, 서방님 삐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친구였다 보니까 이런 점은 쿨해서 좋아요. 저희끼리는 이미 다 얘기된 부분이에요. 얘기된 부분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갑자기 연애 감정이 드는 상대가 생기면 각자 연애하자는 주의예요. 네? 그게 어떻게 돼요? 뭐 형님께선 이해하지 못하실 만해요. 보통의 커플이나 부부는 절대 이해 못할 테니까. 이건 소꿉친구에서 부부가 된 관계만 알 수 있는 오래된 우정에서 비롯된 믿음과 의리 같은 거랄까요? 전 아무리 그래도 못 그럴 것 같은데요.
뭐 바꿔 말하면 저희가 끼리끼리 만나서 잘 맞는 거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는 있지. 한 사람만 보고 평생 살려는 게 법적인 약속 때문이지 인간의 본능이랑은 관련 없잖아? 뭐라고? 당신도 연애 경험이 많진 않잖아. 지금이야 우리가 좋아서 같이 산다지만 10년 뒤에도 그러겠어? 그래서 당신은 어쩌고 싶은 건데? 당신도 연애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거야? 아니 누가 그러지? 하여간 무슨 말을 못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자고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했던 말을 생각해봐. 누가 봐도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버리니까 무서워서 말이나 꺼내겠어? 암튼 넌 재수씨 잘 만난 줄 알아? 저렇게 다 이해해주는 여자가 어딨냐? 제가 일방적으로 이해해주는 것도 아닌데요 뭐. 서로 자유로워지면 좋죠? 너무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우리가 이상한 거지 형수님이 이상한 건 아니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3개월 뒤. 형수님 잘 지내시죠? 서방님 오랜만이네요. 서방님도 잘 지내시죠? 네, 뭐 저야 뭐. 혹시 들으셨어요? 저 1년 동안 해외 출장 나가야 하는 거. 아, 남편한테 들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출장이면 좋은 거죠? 네네, 뭐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기는 한데 집사람이 걱정돼서요. 아, 동서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 저만 보고 따라가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두고 가기로 했어요. 그랬구나. 같이 가는 거면 좋을 텐데 외로워서 어떡해요. 전 괜찮아요. 가면 일정상 외로울 틈도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형수님, 다른 게 아니라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부탁이요? 어떤 거요? 저번에 저희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연애는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던. 아, 네. 기억하죠. 전 그 약속한 전제가 저희가 같이 살고 있다는 전제하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1년이나 떨어지게 돼서 와이프는 출장 기간 동안은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긴 하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 네. 진짜 혹시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영 찜찜하고 불안해서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뭐 저도 동서가 말만 그렇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덕분에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겠어요. 제가 뭘 했다고.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많이 배우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 좀 잘 부탁드려요, 형수님. 일주일 뒤. 아, 오늘 성우 출국하는 날이네? 타지에서 고생 꽤나 하겠어.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전화 안 해봐도 돼? 아까 했어. 도착하면 또 전화한대. 그렇구나. 여보, 근데 서방님이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 뭔 부탁? 나한테 동서 좀 잘 감시해달라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고. 1년 출장 간 동안에는 그냥 기다려달라고 했나봐. 눈에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랑 연애할 생각하니까 불안하신가? 그래? 재수씨랑은 합의된 거고? 일단은 동서도 알겠다고는 했다는데 영 못 믿어온가 봐. 근데 그럴만도 하지. 그러게 왜 그런 약속을 해서는. 근데 뭐 설마 재수씨가 그러겠어? 그러니까 나도 안 그럴 거라 믿고 싶긴 한데 그냥 알겠다고 했어. 자유로운 연애라더니 스파이까지 심어서 감시하냐? 참 걔도 걔다. 난 이해되는데 뭐. 여보, 뭐 배달시켰어? 아니, 왜? 그래? 뭐야? 누가 이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내가 나가볼게. 누구세요? 형님.
어머, 동서.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에요? 아, 술 냄새. 설마 지금까지 술 마신 거예요?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셨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기러기 되게 생긴 거.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신 거구나. 네. 저랑 술 좀 같이 마셔주시면 안 돼요? 속상한 건 알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동서. 술 이렇게 마신다고 서방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집 들어가면 동서 봐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몸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그쵸? 이제 집에 가도 절 봐줄 사람이 없는 거겠죠? 저 이제 어떡해요, 형님? 아이고, 재수씨, 상태가 말이 아니네. 늦은 밤 찾아온 건 너무 죄송한데요. 진짜 제가 위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형님이 술 한잔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절당했어요. 당신도 참, 이런 날은 한 잔 좀 마셔주면 덧나나? 주영아, 내가 같이 마셔줄게. 한 잔 따라 봐봐. 주영아? 뭘 놀래? 우리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라니까? 서방님이랑 소꿉친구였다 하지 않았어? 그 말이지 그럼. 성우랑 동네 친구였음 나랑은 아니었겠어? 얘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놀러왔는데 당연히 나랑도 친하게 지냈지. 아, 그래? 말이 나와서 그런데 당신 앞에서 꼬박꼬박 재수씨 호칭 붙이느라 힘들었어. 이제 그냥 우리 말 좀 편하게 해도 되지? 그거 좋다. 안 그래도 나도 오빠한테 하주버님 하는 거 솔직히 너무 오그라들었는데. 그래도 되죠, 형님? 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주영이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먼저 자. 내가 거실에서 주영이 술 친구 좀 해주다가 재울 테니까. 됐어. 당신 있을 거면 나도 있을게. 손님 방에 이불 깔아놓고 다시 올 테니까 동서 좀 봐주고 있어. 그래. 여보, 주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 뭐?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멀쩡한 집 놔두고 동서가 왜? 아니, 얘가 성우 떠나고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잖아. 다 큰 어른을 뭔 걱정을 해? 걱정을 해도 서방님이 해야지. 성우는 외국에 나가 있는데 걱정이 돼도 한계가 있지. 자기가 뭐 케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재워? 우리 신혼이야. 동서랑 서방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오래된 부부인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사서 해? 애가 나한테 그냥 재수씨냐? 친동생 같은 앤데 같은 여자끼리 어쩜 그렇게 매정해? 내가 당신만 두고 1년 동안 해외 나간다고 생각해봐. 안 외롭겠어? 외롭겠지. 근데 그렇다고 서방님 네 가서 살 생각은 안 하겠지. 내가 미쳤다고 남의 집에 눈치 보며 얹혀 살아? 정 외로우면 친정도 있을 거 아니야. 주영이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친정 가면 더 불편할걸? 외동이라 도움 청할 형제도 없고. 아주 남의 집 사정 잘 아셔서 좋겠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반대야. 동서랑 사는 걸 좋아라 할 여자가 어딨어? 게다가 이 집엔 당신도 있는데 절대 싫어. 참 각박하다 각박해. 인간적인 정도 없냐? 그리고 내가 있는 게 왜? 우린 어릴 때부터 같이 다녀서 친남매나 다름없다니까? 친남매 같은 소리 하네. 제정신이야? 성우가 당신한테 따로 부탁한 것도 있다며. 주영이 감시해달라고. 같이 살면 감시하기 더 좋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감시해줄 의무가 있어? 바람을 피면 피는 거지. 애초에 그런 이상한 약속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만약 동서가 바람을 피더라도
그건 서방님이랑 이상한 약속을 해서지 감시에 소홀한 내 탓이 될 수는 없어. 야, 참 각박하다. 각박해. 인간 대 인간으로 정도 없어? 내가 그 정도로 동서랑 친했나? 난 없어. 도와줄 거면 당신이 알아서 도와.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절대 안 돼. 알겠어? 3달 뒤. 여보, 나 오늘부터 주말 동안 출장인 거 알지? 잘 다녀와. 미팅이 좀 많아서 연락은 잘 못 볼 것 같아. 연락 잘 안 돼도 걱정 말고 내가 틈틈이 전화할게. 알겠어. 그래도 바다를 실컷 보다 오겠네? 좋겠다. 일하러 가는데 바다는 무슨 바다. 뭐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사진 하나 보내줄게. 그래, 고마워. 도착하면 연락해. 점장님, 저 이연이에요. 잘 지내시죠? 이연아, 당연하지. 너도 잘 지내지? 새로 간 지점일은 적응 잘했고? 아이 참, 바로 일 얘기부터 물어보시기에요? 저야 뭐 그럭저럭 적응해서 잘하고 있죠. 점장님이 저 좋게 말해주셔서 그런가. 여기 점장님도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야 어딜 가나 예쁨 받을 만하지. 너네 지점도 한번 시간 내서 놀러 가야 하는데.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점장님, 혹시 지금 강릉에 계세요? 강릉? 아니, 나 지금 서울이지. 강릉 갈 거였으면 너한테 연락하고 갔지.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아닌데? 저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방금 점장님을 본 것 같아서. 닮은 사람 보고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비슷한 사람이야 많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점장님을 본 게 아니라 점장님 남편분을 봐서요. 티켓 끊으시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점장님 프로필 사진 보니까 정말 남편분 맞으시더라고요. 아하, 남편이 출장 때문에 강원도로 내려가긴 했어. 일 때문에 간 거라 나는 안 따라갔고. 바쁘다더니 잠깐 짬이 났나? 갑자기 왜 영화관에 갔지? 그래요? 근데 점장님, 제가 정말 혹시나 해서 남편분 사진을 찍어두긴 했거든요. 남편분이 여자분이랑 오신 것 같았는데 점장님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해서. 뭐라고? 정말이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예매자분 성함이 여자분이셔서요. 강주영님?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으신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정말이야? 일단 알려줘서 고마워. 일단 찍어놨다던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네? 네.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안준호, 이 인간을 내가 그냥... 4시간 뒤. 당신 지금 어디야? 전화는 왜 안 받아? 나 회의 중이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웃기고 있네. 나 지금 강릉 다 와가니까 딱 기다려. 뭐라고? 당신이 여길 왜 와? 왜? 내가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봐?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데? 나 일하느라 바빠서 당신 놀아줄 시간 없다니까? 아, 그렇게 바쁘셔서 동서랑 한가롭게 영화나 쳐보고 계신 거세요? 뭐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기회를 줄게. 사실대로 말하면 이번만 용서해줄게. 아니 기회는 무슨 기회. 내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당신 전화 받느라고 클라이언트들이 나 기다리고 있어. 오래 통화는 못해.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럼 이건 뭔데?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몰라서 물어? 당신이 더 잘할 텐데. 강릉 지점에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있거든. 당신 얼굴이 어쩐지 낯익어서 내 프로필을 봤더니 내 남편이라네? 그리고 예매자는 동서 이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 좀 해봐.
간도 크지? 어떻게 내가 일하는 영화관 브랜드에서 그런 짓을 해? 그렇게 자유로운 연애 부러워하시더니 동서랑 자유로운 연애 중이세요? 여보, 오해야. 자유로운 연애는 무슨... 난 그냥 주영이가 바닷가 드라이브 하고 싶다 해서 드라이브 좀 시켜주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 먹이고 올려보내려고 했어. 웃기고 있네. 출장이 2박 3일이라며 그 2박 3일 동안 뭐 할 생각이었는데? 숙소라도 잡아놨냐? 아니라니까. 진짜 미치겠네. 당신 동생한테도 이미 다 얘기했거든. 오늘 2판 4판이야. 동서도 죽고 당신도 죽었어. 여보, 잘못했어. 분노로 눈이 뒤집혀서 다이렉트로 강릉에 내려간 저는 그대로 둘이 함께 있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동서라는 인간은 뻔뻔하게도 너무 외로워서 친한 오빠인 제 남편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외국 나가 있는 서방님과 시부모님께도 두 사람이 영화관에서 찍힌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예매자명 등 보낼 수 있는 증거는 다 보냈습니다. 동선의 집은 서방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서방님이 집을 내놔버렸고 저도 제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어요. 둘이 길바닥에서 자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겠죠. 자유로운 연애 추구하더니 결국 두 가정을 파탄내고 길바닥에 나앉은 꼴이 한심하더라고요. 세상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다고. 둘은 뻔뻔하게 바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디 끝까지 저러면 재판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거짓말 같은 일을 당해서 눈물도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가 아는 사람이 딱 불륜 현장에 있었어서 빨리 발각한 게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될지 모르니 평소에 인연을 잘 쌓아둬야 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이 그러하듯 아이 키우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2년 전 시댁과 인연을 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니 온전한 내 가족을 갖고 싶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토록 기대하던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보시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아가, 너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니?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어요. 금요일이 설이니까 수요일쯤 내려가려고요. 이번에도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나 보구나. 매번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어쩐다니? 이 집의 며느리가 저 하나뿐인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나는 네가 고생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식구는 너까지 내시지만 큰 집이다 보니 제사 모시는 게 영. 이게 다 무슨 업보인가 싶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모르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도 보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오래같이 있어야죠. 나도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고 싶구나. 나이 먹어서까지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니? 그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늘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잘 알죠. 이번에는 제사 음식을 조금 줄이려고 해. 다행히도 오는 친척들이 별로 없다고 하네. 코로나도 그렇고 아직 영 찜찜하다고.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저 오전에 일찍 내려갈 테니까 저랑 같이 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래요.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아, 그리고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말이다. 네? 뭔데요? 이번에 진수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데 인사만 하는 거라 대접할 필요는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너야 워낙 우리랑 왕래가 잦았으니까. 명절에 오는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어도 식사는 해야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주버님은 언제 만나신 거래요? 글쎄다. 마음 잡고 공장 들어가더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지 뭐니. 아직 만나본 게 아니니 나도 가늠을 못하겠다. 그럼 그때 만나보면 알겠네요. 그때 내려가기 전에 연락 한 번 더 드릴게요. 쉬고 계세요. 오냐, 고맙다. 저는 대기업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남편과 7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 카페 사업을 하다 코로나로 인해 말아먹은 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 작년에야 겨우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직하게 되었죠. 성격도 사업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공과 사 구분하는 게 명확했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려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어요. 시장에서 장사도 하셨다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도 하시면서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셨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욕심도 없는 다정다감한 분이셨죠. 저에게 늘 새아가라며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런 저도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자 노력했고 고부 갈등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죠. 자기야, 바빠? 아니,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있어. 요 근래 쉬엄쉬엄 일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 추석에 형님도 오시겠지? 당연한 걸 왜 물어?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오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도 실례 아닌 거겠지? 왜? 어색해? 좀 그렇지. 지난 설에 인사 오고 나서 갑자기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따로 만난 적도 없잖아. 그건 그렇네. 번호는 알아? 응, 어머님이 알려주셨어. 그래도 같은 며느리들인데 내가 동서니까 먼저 연락하는 게 예의겠지? 예의랄 것까지야.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지 뭐. 쓰잘데기 없는 걸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참에 서로 안부도 묻고 하면 되지. 이게 뭐라고 떨리는지 참. 일단 내가 연락해 볼게. 알겠어. 이따가 퇴근하고 봐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최경이라고 합니다. 동서예요. 아, 네. 어쩐 일이에요? 이번 명절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결혼하시고 따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내가 형님이니까 그래도 되지? 근데 명절에 왜?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요. 뭘 어떻게 해? 명절이 그냥 명절이지 뭐. 설마 나보고 음식하라 이런 건 아니지? 아, 그럼 명절 당일에 내려오시나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명절 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시집살이 하라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오해하셨으면 죄송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본 거예요. 결혼하시고 첫 명절이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에 틀어박혀서 음식을 해. 우리 부부는 해외여행 일정 잡아놔서 못 가. 동서가 늘 음식해왔다며? 아, 그러시구나. 여행도 다니시고 좋네요. 비꼬는 거 아니지? 어머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용돈 200만 원 보내드렸어. 안 그래도 동서 계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좌 좀 불러봐. 제 계좌는 왜요? 그냥 여행 가버리면 욕할 거잖아. 뒷말 안 나오게 수고비라도 주겠다 이거야. 그럼 동서도 불만 없을 거고. 어머니는 용돈 드리니까 좋아하시던데. 형님, 지금 돈으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아니,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날이 섰어. 그냥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튼 이번 명절에 고생 좀 해. 일단 알겠어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솔직히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리고 집안도 빵빵해서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고작 돈에 꼬드김 당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남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매번 곤란한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은 늘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어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렇게 여유로웠던 적은 없었으니 돈에 홀리셨던 겁니다. 결국 첫 명절은 고사하고 그 뒤로도 형님은 매번 명절에 용돈을 보내오며 정작 본인은 얼굴도 안 비췄어요.
명절 전 후로에서 주말에 식사 한번 하고 안부차 연락 주고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기술과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다니는 회사 오너의 딸이었고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었고요. 무력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저와 형님을 사사건건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번에 내 생일에 내려올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 시험 기간이고 학교에 일이 있어서 생일 전주에 뵈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이번에 프로젝트 맡은 게 있어서 못 가. 경이랑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갈게. 그리고 나 일요일에 출근해야 해서 토요일에 같이 점심 먹자. 뭐, 결국 내 생일엔 아무도 못 오는구나. 어머니, 형님이랑 아주버님은요? 걔네들이야 워낙 바쁘잖니. 뭔 놈의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지. 그리고 이번에 진수도 본사 부서로 옮겨서 출장도 가고 그런다는데 못 온다는구나. 저희도 이번에 일정이 안 맞아서. 죄송해요. 토요일에 가서 만난 거 대접해 드릴게요. 백화점 가서 오랜만에 쇼핑도 좀 하시고요. 됐다. 울며 겨자 먹기지 어렵게 키운 두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 생일날에 혼자 버려지고. 이게 뭐니? 버려지다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네 형은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나마 너희들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정작 내 생일엔 혼자 보내게 생겼는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겠니? 참나.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내려가잖아요. 미리 용돈도 보내드릴 테니까 기분 좀 푸세요. 용돈 네가 얼마나 보내줄 건데? 큰애는 늘 200만 원 정도는 보내던데. 근데 선생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달 200만 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힘 닿는 대로 드릴게요. 이 사람도 프로젝트 끝나면 수당 들어오고 해서 목돈 생겨요. 목돈이라고 해봤자 푼돈이겠지. 선생질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큰애 좀 본받아라. 어제 큰애가 500만 원 보내왔더라. 500만 원? 무슨 일로? 왜긴 나 옷이나 필요한 거 사고 나머지는 용돈 하라고 준 거지. 네? 형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 형님 능력자시네요. 어머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다마다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네. 작은애, 너도 이참에 그 선생질 때려쳐라.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는 남편 내조 잘해주는 게 제일이야. 너도 큰애처럼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고생은 안 해도 되잖니? 나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게요. 기술과정, 그게 뭐 대수라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솔직히 경희가 고생 많이 했는데 엄마가 고생했다는 말 해준 적 있어? 매번 명절마다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하는데? 그럼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니? 늘 하던 사람이 해야 손에 익어서 준비도 빨리 하고 그러는 거지. 너는 남자라서 잘 몰라. 시어머니는 형님을 두둔하기까지 하며 저를 거의 식모로 대하시더라고요. 저도 학기 중 시험 기간, 수행평가 기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과목이 일반 과목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바쁘냐 하시겠지만 정말 바빠요. 아무튼 매번 명절,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용돈을 보냈어요. 그래놓고는 할 말 없게 만든 다음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놀러가기 일쑤였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배가 불러오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저에게 일을 할 것을 강요하셨고 형님 또한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몸고생 마음고생 혼자 다 하던 저는 임신 11주 차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안정을 취하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었죠.
왠지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동서 웬일이야? 아니, 2주 뒤면 설 명절이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못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서운해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미리 용돈 보내드렸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아직 몸 덜 추스린 거 아니야?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던가. 에이, 저 이제 괜찮아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못 오신다는 거죠? 결국 또 저 혼자 해야 하네요. 뭘 그런 걸 물어? 동서도 따로 챙겨줘? 나 참, 그런 거라면 미리 말하지.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아무튼 못 오시는 걸로 알게요. 그래, 잘 지내고. 형님, 안부차 연락드려요. 내일 모레 설인데 어머니한테 안부 연락은 드리셨죠? 아니, 왜 그래? 내가 그런 것도 안 할까봐? 도대체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아이 일터니 정신도 가출했어? 지금 이거 시짜짓 하는 거지? 네? 시짜짓이라뇨? 그리고 여기서 아이 이야기를 왜 해요? 안부차 연락드렸다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안부차 핑계로 나 갈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지금 동서 계좌로 3만 원 보냈으니까 이걸로 커피라도 사 먹어. 나 대신 수고 좀 해. 뭐라고요? 3만 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수고비 주는 거지. 내가 지금 해외에서 돈을 좀 써서 이체할 수 있는 게 3만 원뿐이네. 난 풀빌라에서 여유를 좀 즐기는 중이라 그럼 수고해.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미친년, 영원히 후회하게 해줄게. 뭐? 미친년?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3만 원 보냈다고 막 나가자 이거야? 내가 이거 캡처해서 어머니한테 이를 거야. 그러시던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쪽은 여유인지 나발인지 마저 즐기세요. 뭐? 너 한국 가면 봐.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형님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라도 캐내려고 심부름 센터에 사람을 고용해서 형님의 뒷조사를 하는데 뒷조사한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버님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회사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형님네 친정은 공장장 자리를 핑계로 뒷돈도 받아 챙기고 있었고 거기엔 아주버님도 가담해 있었고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명절 당일에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아주버님 부부가 급히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는 명절 당일 새벽바람에 시댁에 온 거 있죠. 기니 시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님의 친정이 사정이 조금 어렵게 돼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돌려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일이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아침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모든 증거를 다 내던지고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한참을 종이 뭉치를 보더니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 참 볼만하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과 함께 친정집으로 왔고 아니나 다를까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모든 연락 다 차단해버리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야, 너 어디야? 네? 저요? 그래, 내 인연 우리 집안 말아먹고도 편히 살 줄 알았어. 니년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무슨 소리세요? 저 때문에 다 망하게 생기다뇨?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회사 지금 부도위기인 거 누가 익명으로 비자금 관련된 거 고발했다는데 그거 동서가 뿌리고 간 증거들이잖아. 아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요? 내가 뭐라 했어요? 영원히 후회하게 해준다고 했죠? 너 당장 시댁으로 와라. 오늘 내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마. 무슨 버릇이요? 어머니나 버릇 고치세요. 돈 욕심 없던 분이 돈맛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제가 그동안 개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아니,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아니요.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절 대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진 안 했죠. 어머니도 형님이랑 똑같아요.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형님, 어린데도 제가 꼬박꼬박 대접해주니까 아주 제가 만만하죠? 지은 죄 달게 받으시고 행동거지 좀 똑바로 하세요. 남편 두고 딴 남자 만나지 말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너 당장 현수랑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 둘 생각 없다. 돈도 없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아, 네 알아서들 하세요. 현수 씨도 어머니라면 지긋지긋하다던데요? 이참에 연 끊으시던가요?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리고 니까지 께 어디서 천륜을 끊으려 해? 아, 그만 시끄럽게 하세요. 귀 아파 죽겠네. 그럼 전 이만. 남은 인생 돈만 쫓다 잘 살아보세요.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와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고 경찰에 넘겨버렸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손 쓸 새도 없이 조사당하고 순식간에 잡혀가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형님 친정은 쑥대밭이 되었고 회사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전문 경영인이 고용되고 공장은 재가동되었지만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죠. 자연스레 시어머니도 돈줄이 끊겼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은 손절을 쳐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부부는 자연스레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돈을 좀 잘 모으고 부풀리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고 계세요. 하지만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시댁을 한번 뒤집어 놓았더니 그 뒤로는 안 왔지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고요. 저는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과 얼굴 보고 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한때 사이가 좋았던 고부지간도 형님이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요. 이렇게나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연을 잘 챙겨 듣고 하나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많은 공감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